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하루의 꿈을 펼치는 이른 아침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1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안, 힘 박시교. 꽃 같은 시절이야 뭐 누구나 가진 추억. 그러나 내겐 상처도 보석이다. 살면서 부대끼고 베인 아픈 상처 몇 개, 밑줄 쳐 새겨둔 듯한 어제의 그 흔적들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힘인지도 모른다. 몇 군데 옹이를 박은 소나무의 푸름처럼. 네, 수안 선생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잘 지냈어요. 생일 잔치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아주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눈이 꽁꽁 얼고 추위에 온몸이 움츠려지면서 겨울이 무서울 정도로 걱정했는데요.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아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요. 겨울이 되면 노인들은 방 안에서만이 생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울한 노인이 되고 몸이 아프고 더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바깥 출입을 자녀들이 못하게 하지만은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살쩍, 그죠? 그래요. 그래도 잘 돌아댕겨요. 아이고, 우리 뭐 저 최수환 선생님은 동네 갔다 그야말로 서해 번쩍. 아이고, 하여튼 그 마음이 그리 부지런해야만 이 정신 자세가 바로 선대요. 그럴까요? 네, 그 아유, 보자고 사니까 또 보이러 가고 나도 보러 가고 그래서 들락날락 하죠. 네, 그게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미미가 나이가 그래 들어도 너무너무 젊은 사람 같다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마음에 딸렸으니까. 그렇죠. 네,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제가 뭐 오늘이고 뭐 그저께가 오늘이고 맨날 그날인 것 같아. 맞아.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늙지 않지 마음이 안 늙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고. 자, 김용님의 오늘이 젊은 날이래요. 자, 젊게 삽시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네, 노래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시은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달력의 숫자는 바뀌었는데 나는 어제와 같은 인간이고 일상은 비슷한 하루의 연속이다. 망년해의 시기는 끝났어도 고통을 잊는다는 뜻의 망년은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뭐 마법 같은 변화를 바랄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인데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시를 소개한다. 연륜이 깊은 이 시인은 흉터가 오늘날 사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 상처라는 것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면은 뭐 새해에는 상처가 단단한 터가 되기를 이 시를 읽으면서 바라봅니다. 이 김초엽의 단편 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구절로 끝이 납니다. 네, 선생님, 시 내용이 우리 현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달력 숫자는 바뀌어도 나는 어제와 같은 그렇지 그대로 탓한 있죠. 인간이라는 거 보면 그저 정말 그렇고 뭐 새해가 된다 해서 마법 같은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마법 같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그냥 마지막 날에 잠자기 전에는 꿈을 꾸는 거죠. 네. 선생님 우리 클 때는 정말 변화가 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생각이 무뎌져 가지고 많이 낡아졌지만은 또 이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를 되돌아보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아픔도 다 옹이가 돼갖고 사는 방법의 하나로 그게 생의 어떤 맛이랄까. 네,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느끼는 네. 바죠. 그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좋은 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막 그랬는데 네. 또 좋으면 좋은 날만 있는 줄 아는데 요즘은 이래 저래 마음속에 넣고 새겨 두면 그게 다 길잡이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조영남의 조국의 찬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저 희망에 찬 새나라로 전진합시다. 한 마음을 이어받은 배달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나리. 이슬 맺힌 동산 위에 아침 해 뜨면 저 온누리에
내 무궁화 꽃만 봐여라 한 마음을 이어받은 백이의 민족 영원히 빛나리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나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축복이 있으리 내가 태어난 이 땅 위에 축복이 있으리 많은 전쟁터에 죽어간 내 전우들에게 축복이 있으리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광 영광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나리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 다시 듣기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백세 건강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허정 박사의 백세 건강법은 약은 되도록 적게 먹자.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기분 좋게 자기 마음대로 9988을 외치면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골다공증 최고의 약은 햇빛을 쬐며 걷는 것이랍니다. 아이고 걷기 싫어도 그저 걸어봅시다. 햇빛을 받으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걸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10분 뭐 20분 요래 걸으면 재밌어요.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하고 하루를 사람 같지도 않네. 걷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고 걷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걷기 싫어요. 이제 누구 만난다 하면 목적이 있으면 이제 그 뭐 또 사러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걸어서 나가는 거지. 그래도 우리 최수환 선생님은 아주 살곰살곰 아주 하실 건 다 하시잖아요. 여기 모이고 여기 모이고 또 뭐 산에도 가려면 초입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젊었을 때 그 많이 걸었던 것이 근데 기초가 쌓여 있어서 그럴 것 그래라도 같아요. 산을 가면은 다 같이 끝까지 가야지. 가다가 가기 싫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억지로 막 그냥 막 따라다녔다고 내가 걷기 싫어도. 네, 그래갖고 좀 다녔는데. 많이 다니신 셈이잖아요. 많이 다녔어요. 뭐 어디든지 뭐 잘 갔어. 네. 그리고 뭐 그 리더가 맨날 걱정을 하지 내 때문에 어떡하나 보면 나중에 내려와서 보면 내가 혼자 멀쩡하대.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별로 짭니다. 정말. 그래 별로 힘이 안 들고 네, 하여튼 그랬어요. 네. 지금도 뭐 억지로 걸으라면 그 정도는 걷지만 그지. 이제 저 뭐랄까 망가질까봐 안 아끼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네. 그래도 걸어야지. 네, 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걸어야지 되고 요새도 뭐 좀 낮에 나가서 걸으면 되는데 맨날 그러면 커피숍에 앉아갖고 그냥 노달거리고 뭐 차 마시고 그거 되겠어요. 사실 저기 보람의 공원 가서 네. 햇볕을 받으면서 한 바퀴 두 바퀴만 걸어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파인지. 아이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걷기를 싫어하니까 같이 그냥 포대 앉았다 오는 거죠. 그러대요. 그래도 그거라도 뭐 매일 만나니까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놀리니까 좀 마음이 그럼 시원하고 네네. 네.
그렇더라고. 그것도 안 나가면 그냥 집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더듬거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나마 또 그때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막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사 선생님 그 주변 있는 사람들하고 하루 한 번씩 만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뭐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별 지겹게 생활을 그렇지 하고 있지는 않죠.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들어 먹고 뭐 네. 사서 먹고 하여튼 뭐 네.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나이 들으면은 그 관계성이 그게 참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옷도 사 입고 근데 문제는 옷도 사 입을 필요도 있고 있는 거 있고 그러면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갖고 또 넣어놔서 주고 그래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남인수의 황성웨터의 뭐 밤이 되니 한번 들어봐요. 네. 항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배허에 쓰린 세포를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하 그네 홀로이 잠 못 이뤄 그 슬픈 소래소래에 말없이 눈물 져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상처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덧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이도 한없는 이 서름을 가슴 속 깊이 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예터야 잘 있거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 한 줄 해보겠습니다. 노년은 또 하나의 삶. 나이와 화해를 배우며 감사와 사랑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라든가 또 관계성이라든가 서로 익숙해지는 걸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니까 관계성이 아름답게 이야기로 또 할 수 있고 또 노년의 하나의 삶으로 생각하라고 하니까 아 맞아 이렇구나라고 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또 이루어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도 여 나와가지고 듣고 또 서로 또 감사하는 마음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짐도 우리도 더 이상 늙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엽서 한 장 박일남이가 부르는 거 듣고요.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엽서 한 장만이 그대의 인사든가 이별하고 온지 몇 날이 지나갔나 꿈속에서도 못 잊었어 그렇게 기다린 인사가 엽서 한 장인가요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래요. 저 돈인 선생님 새해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뭐 음식을 많이 들겠다든지 많이 걷겠다든지 뭐 더 행복해야겠다든지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혼자 있는 공간이 좀 많잖아요.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전에 그 우리 수한 선생님이 이제 내가 글 쓰는 어떤 이제 책에서 보면은 상대가 없더라도 그 글 내용을 듣고 보고 네. 웃어지면 웃으래요. 많이 웃고 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예, 오늘도 그래, 많이 웃으려 합니다. 그렇죠.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지만 좀 전에도 이 말씀하셨는데 건강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 대한 건강 이 관계에 관련된 건강 지침 5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좋은 새해입니다. 예,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요. 제시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최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 한 수 좀 낭독하고 하면 어떨까요? 새해는 효능 유한권 새해 첫날 첫 일정이야 태양을 맞으러 나가자. 해는 그대로 같은 해. 그 빨간 하트 닮은 태양. 떨어진 해가 다시 뜬 새해다. 새해는 뜨겁게 더 뜨겁게 햇덩이같이 살자. 생각을 바꾸면 일상이 달라지고 사랑의 크기도 달라진다지. 오늘이 새해다. 너도 나도 새빨간 사랑, 너도 나도 새파란 건강.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 이 새해 첫날 제가 쓴 시인데요. 하여간
잘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예, 첫 번째 그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운동 습관이거든요. 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그 쭉 연구한 그 결과가 있던데요. 일주일에 10분 미만 신체 운동을 한 사람은 보통 그 150 하루에 15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코로나 19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91%가 높다고 해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그래요. 뭐 이렇게 높다 보니까 사망 확률이 무려 290%도 높다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예. 이렇게 수치로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감이 나죠, 실감이. 예. 네. 하여간 적당한 운동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낮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녁 식사 후에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이 폐활량을 늘린다든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도 어떤 때는 애출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걸어봤어요, 이웃을. 예. 그랬더니 좋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나는 운동 바깥에는 안 해도 그래도 음악을 틀어놓고 예. 혼자서라도 예. 그 곡에 방에서. 맞춰서 춤추는 것도 그게 대단한 네, 운동이고 그거 대단히 좋아요. 좋은 예, 겁니다. 그게 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요, 이렇게 수치로 만나게 되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심각하게 마음을 누릅니다. 예, 하여간 적당한 운동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다는 그 얘기인데요. 저녁 식사 후에라도요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그 폐활량이라든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기분 좋은 말씀. 운동도 운동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햇빛을 쬐는 거예요.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른 아침 햇빛을 받는 건 하루 그 생활의 리듬을 하여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심지어 밤 수면을 잘 자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혹시 밖에 나가기가 춥다든지 또 어떤 사정에서 못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침에 집에서 가장 그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창가에 가고 햇빛을 받아 이렇게 쪼이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어두침침하게 있는 것보다는 밝은 햇빛을 받으면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 그렇죠. 영국에서도 얘기가 있던데요. 햇빛 얘기가 있었죠.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기 때문에 우울증과도 연관이 많다는 이런 소식인데요. 그만큼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해외여행 같은 거 가면 하와이 같은데 해변가에 여자들이 그 반나로 다 쫙 그 햇빛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탠 한다고. 예. 그래서 그냥 햇볕만 보면 들어누워. 그래요. 차 타고 가다가도 너무 웃겨. 홍콩만 가더라도 그 해변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지. 예. 그 아침에 가면 그 햇빛 말이죠. 받느라고 난리들입니다. 그게.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요. 샤워 좋아하시죠? 샤워. 근데 샤워를 이 따뜻하고 이 뜨거운 물로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끝에 가서는 찬물로 이 끝내는 것이 좋다. 이런 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자율신경계가 찬물에 노출되었을 때는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찬물로 마지막 샤워를 하게 되면 뇌를 자극해서 신경을 각성시키고 기분도 고양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목욕 자주 가시죠? 어떠세요?
네, 예. 요즘 같은 겨울에는 힘들겠지만요. 예. 옛날에 냉수 마찰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 정도에는 시도해 볼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주의할 점은 근데 이럴 때요.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따뜻한 물이나 찬물을 천천히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건데 이 냉수를 할 때는 30초 이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요새 뭐 냉수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죠. 헤엄치고 뭐 놀다가 예. 나와 하니까. 그래요. 한 네 번째 소식인데요. 자기 전에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명상이요 항불안제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30% 해소시킨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는 명상을 꼭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예, 자면 잠도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요? 마지막이요. 이 독감이나 그 코로나 유세 같은 경우죠. 예방 접종을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비강 내 온도도 낮아져서 독감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예방 접종을 잘 해서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약간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예, 임영웅의 보금자리.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선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선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선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예, 임영웅의 보금자리 잘 들으셨습니까? 네네. 다음 소식이 되겠는데요. 낙상 이거 참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낙상과 골절 사고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 노년층 참 이 고령층에는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고관절의 경우 특히 노인들이죠. 실금이 생기더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병들이 있지만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낙상, 골절 사고가 고령층한테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하다가도 눕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대 서울병원의 박장훈 교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는 빙판길에서 가벼운 충격을 받아도 큰 골절을 이어갈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이거 겨울철엔 특히 조심하라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고 하죠. 그렇죠. 노인은 낙상으로 인해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매우 높죠. 뭐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젊은 연령과 비교했을 때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0배 이상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입원율도 8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낙상으로 입원을 찾는 노인의 20-30%는 뇌출혈 또는 엉덩이 뼈 골절로 이건 한번 입원하게 되면 몇 개월씩 꼼짝 못하고 있죠. 고생한다고 합니다. 골절이 잘 붙으면 다행이지만 뼈가 잘 안 붙잖아요. 안 붙죠, 안 붙죠. 고령층은 그래서 누워 있다가 못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허다하네요. 그렇죠. 그게 후유증인데요. 일어나게 되더라도 문제거든요. 뭐냐면 낙상을 경험한 많은 노인들은 다시 넘어져 다칠까봐 잘 움직이질 않아요. 무서웁니다. 이게 나가는 걸. 예, 그래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노인이 되면 근육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 낙상이 더 잘 생기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날씨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빙판길인데요. 예, 빙판 좀 눈 오고 좀 이게 진문한만 나와도 이게 빙판길이 생기는데 그 빙판길에서 넘어지게 되면 우선 그걸 잡는다고 손목이라든지 또 허리, 고관절이 가장 흔하게 되죠. 이중 허리와 고관절 골절이 환자의 거동에도 악영향을 줘서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죠. 설명만 들어도 아픈데요. 고관절이 골절될 경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치료요. 고관절 골절이 될 경우에는 인공관절 반치 환수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금속정을 삽입하는 골절 고정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수술도 수술이지만 일부 고령 환자의 경우 지병이 많다는 이유로 실에 겁을 먹고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80 넘었는데 무슨 수술이야 포기한다고. 최근에는 고령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90세가 넘어도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박 교수 이야기를 빌리면요, 최근 90대 심지어 100세가 되더라도 이런 골절이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수술 결과도 옛날보다는 지금 수술 기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119나 구급차를 내가 자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거 해서 병원 방문하는 것이 필수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 10년은 조금 넘었네. 119 신세를 줘봤는데 어떻게
저 로사 선생님 119 신세 안 지셨죠? 예. 상당히 건강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런가요? 예. 도인 선생님 119 신세 졌어요? 아직 안 졌죠? 네, 예. 그래요. 하여간 안 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12년 딱 됐네. 한번 갔는데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달랐다 그러는데 나도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죽는다고 알려진 것은 과거 일이거든요. 최근에 임상 결과는 적극 수술 치료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다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꼭 알아야 나이가 될 들어서 넘어지면은 그냥 다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나 요즘날 의자에서 미끄러져 갖고 탁 떨어졌는데 한쪽 요 엉덩이 뼈만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또 멀쩡해요. 그렇죠. 며칠만 아프다가 말았어요. 그래, 맞아요. 아이고, 검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죠. 뭐 지금 뭐 골다공증이라 요즘날 주사 맞았어요. 골다공증 주사. 예. 자꾸 그러면서 이거 관리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뭐 넘어졌다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쭉 들어보니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렇죠. 90세가 돼서 골절이 오더라도 평소에 건강해야 잘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요? 예. 신나는 노래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찬원의 그 참 좋은 날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찬원의 참 좋은 날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수안, 최돈인, 유한군. PD의 강민근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소리내어 울고 싶던 날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우릴 막을지라도 우리 밝게 빛날 그날에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그대 없이 숨 쉴 수 없고 그대 있어 내가 사네요 평생토록 그대만 지켜줄게요 해가 되어 저 달이 되어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우릴 막을지라도 우리
약속해. 수많은 계절들이 피고 또 저물어가도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걸요. 참 좋은 날, 그 거친 날, 눈부신 그날에 그 수많은 슬픔은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 함께 웃을 수 있게 그대 손 절대로 지우지 않을게요. 내가 그댈 지킬게요. 참 좋은 날입니다. 서울살이 타향살이 고달픈 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조물조물 묻혀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서울을 늘 바라보면서 서울살이 타향살이 외로운 날에 우리 엄마가 보고 싶구나. 차창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 빌어도 본다.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둘이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서럽게 흘러넘쳐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